사회 정치를 보는 넓은 눈, 깊은 눈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모이세요. 무료, 무상으로 정치에 대한 식견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낙연 캠프 쪽 사람들이 이 방송을 안 봐가지고 그 정치적 식견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자, 그래요. 오늘 또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 말씀만 들었어도 이렇게 똥볼을 찾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요. 우리 저 이낙연 캠프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지표상 대단히 지금 잿빛인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또 당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경선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할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잘 지내셨고요. 예. 예, 그래 휴가는 어떻게 안 다녀오십니까? 휴가는 뭐 못 마지막 주에 저는 갔다 오려고. 네. 갔습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강제로 당하셔가지고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근데 예, 특별히 휴가가 없어요. 그렇지. 예. 예, 우리 한여름에 바캉스를 가잖아요. 예, 예, 예. 그게 과연 휴가일까요? 휴가 아니죠. 그거 가가지고 고생 많았는데. 예. 뭐.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면 음. 어디 강원도 평창 이런 데 오두막이나 하나 있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계곡이 있습니다. 부연동 계곡이라고 양양 어성전에서 예. 여기 연곡면인가요? 거기 소금강 계곡 그 이제 예. 사이에 있는데 거기는 아마 한국 전쟁이 벌어져도 전쟁이 일어났나 여긴 좀 오지 중에 저기 오지입니다. 지대는 좀 높아요. 해발 고도는 좀 돼요. 그렇죠. 아주 거기 그야말로 백두대간 라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운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오대산 쪽에. 예. 좋네요. 그런데 오두막 찍고 살면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압니다. 예. 연락도 닿지 않고. 그래 좀 휴대전화도 안 돼. 살았으면 휴대전화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냥 강제 휴가 당한 그 주에 네. 전화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죽었니 살았니?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면은 부연동 계곡 가서 살려고 합니다. 아마 죽은 줄 알 거예요. 그래요. 자, 광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천마의 천마 쌍화 골드. 그 쌍화차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무주 천마 쌍화 골드는요. 이건 정말 쌍화차의 어떤 그 개념을 바꾼. 천마는 일반 마와 다릅니다. 하늘이 내린 귀한 명약초라고 불리면서 잎과 뿌리 없이 뽕나무, 버섯 종균의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랍니다.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된 천마는 전라북도 무주의 대표 농산물입니다. 무주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가봤죠. 무주 진한 장수. 그렇죠. 무진장. 정세균의 고향. 그렇죠. 무진장. 무진장. 네. 버섯 종균이 아니라 그건 버섯 세균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버섯 종균의 영양을 공급받아 자랐는데 무주 천마 쌍화 골드 덕유산 자락의 고원 분지에서 자리 잡은 전북 무주는 천마의 생육 조건을 갖춘 천마 재배 최적지입니다. 예전에 민정당이 이 덕유산에 수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원 대회도 열고 그랬었는데 그 덕유산이 생각이 나네요. 워낙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전북 무주에서 귀하게 자란 천마로 쌍화탕 진액, 쌍화고를 만들었습니다. 천마 쌍화에는 총 12가지 쌍화차 재료가 들어가는데 천마 그리고 작약, 숙지황, 계피, 당귀, 천공, 황기 그리고 감초, 생강, 대추 그리고 갈근과 용안유까지 한 병에 담았습니다. 한 스푼 덜어서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이고 로얄 젤리 같기도 하고 말이죠.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이제 한 스푼을 덜어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제 한 스푼은 너무 가득이네요. 자 한 스푼을 덜어서 이렇게 물에 풀어가지고 보양 냄새가 나네요. 네, 보양 냄새 나죠.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쌍화차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한방 재료에 균형 잡힌 조화로운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먹을 때예요. 지금 이거 먹을 때 좀 냉방병 걸린 분들 맞아요. 있죠? 많아요. 이럴 땐 이런 거 드셔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감옥에서 한 2년 살다 왔어요. 자기는 에어컨도 안 켜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냉방병 걸렸다는 거야. 아. 감옥에서는 에어컨을 틀 일이 없으니까 예. 여기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에어컨 있는 곳에 잠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냉방병에 걸렸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쓰네요, 엄청. 그렇죠. 네. 한방 재료의 균형 잡힌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쌍화차는 겨울에만 먹는다 이런 편견은 버려야 됩니다. 네, 선입견은 버려야 되고 고정관념은 또 아껴 버려야 먹어야 합니다. 되네. 쌍화차는 사계절 내내 챙겨두면 든든합니다. 에어컨 바람에 으슬으슬할 때는 따뜻한 물에 타 드셔도 좋습니다. 천마 쌍화로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만 드시긴 좀 쓰면은 요 견과도 파나요? 아, 그래서 네. 같이 놔뒀구나. 아, 다음 광고인가? 넣어서 드시라고? 아, 넣어서 여기다가요? 아이고, 진작 얘기해 주셔야지. 그럼 쌍화차네, 진짜. 그치. 여기다 견과를 넣으면. 그렇지. 견과를 넣어야 돼. 견과뿐만 아니라 오늘 계란은 준비 안 되겠습니다. 날계란도 넣어야지. 네. 그래요. 자, 김용민닷컴에서는 8월에도 배송비 무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시기에 작게나마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천마쌍화 골드 이 한 세트, 이게 한 세트죠? 네, 한 병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건 너무 싼 거예요. 골드 2세트 플러스 한 세트 세 병이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2 플러스 1. 네, 2세트 사시면 한 세트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여러분 천마쌍화 골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평소에 안 먹던 것도 여기서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 진짜 쌍화네. 이게 그냥 뭐 대충 진짜. 달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견과류 여기다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 그렇지. 네. 이런 거 먹어도 된대요? 보건소에서. 네. 저 우리 남현진 씨가 먹으라고 했다고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달려오면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응? 아니 근데 오히려 면역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코로나가 다 치료된다고 하면 내가 전광훈이죠. 네. 요새 아침 저녁에는 선선해가지고 그럼. 이런 거 먹어줄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또 천마면은 이게 목에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뭐 더없이 좋습니다. 마가 또 이렇게 목 속에 있는 이물질, 이물감 이런 것들을 싹 씻어주거든요. 네, 그래요. 자, 무주 천마 쌍화 골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개 사시면 2만 원, 두 개 사시면 4만 원인데 하나를 더 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왕이면은 세 병 준비하세요. 가족들 것까지 해가지고. 네. 천마 쌍화 골드였습니다. 자, 정치 생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제 셋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시간 금방 갑니다. 네.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더욱 속도감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또 TV 토론도 있었고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은 2강 1중 판세였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여권의 1위, 야권의 1위가 상당히 이제 야권의 1위 후보가 ARS 같은 데서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는 2강 1중이었는데 지금 8월 첫 주 들어서면서 다시 좀 윤석열 후보 지지가 또 빠질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강, 1중, 1중약 이렇게 좀 흐름이 다시 좀 재편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1중약은 낙연이 형.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30%대, 그 다음에 20% 중반대, 그 다음에 10% 초반대 이렇게 요 막대가 이렇게 세 개가 키 높이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어서 지금 구도가 재편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발언 실수가 8월 4일 날 부산일보와 했던 후쿠시마 방류 없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국 갤럽 조사로 한 6%포인트 빠졌는데 무슨 발언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방출 없었다. 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영남권, 고연령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금 빠졌어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좀 박스권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이 미세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50% 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조사는 60% 넘는 것도 나왔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를 이제 추월하는 조사들이 ARS에서조차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순회 경선 본격화되는데 이제 이때 중부권에 대한 것들을 잘 구애 작전을 펴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멈추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한 13% 정도 그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반등의 기미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게 네거티브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자잘한 걸로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좀 반등의 기미를 잡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아니 그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네. 이동영, 김용민, 열린공감 TV를 탓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선거철이면 개도 입에 물고 다닌다는 임명장, 캠프 임명장 있죠? 네. 저 그런 거 하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개도 물고 다니는 그 임명장도 없는 제가 우리 낙연이 형 대통령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어? 저는 걔보다 낫군요. 걔보다 나으신 건데 하루 굉장히 그 좀 영향력 있다고 근데 다시 보는 개 같아지셨어요, 형님. 네. 아 형님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는데 네. 이재명 캠프에 대한 지나친 네거티브 때문에 사실 좀 유탄을 맞으신 거지 뭐. 그쵸. 그게 맞아요. 뭐가 문제야, 그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음. 이낙연 캠프에서 제일 잘못한 게 경선 불복 프레임. 느낌. 그 저기 우리 서른 즈음에. 네. 네, 네. 이건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경선 불복이라는 건 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진 사람이 경선 불복하지 이긴 사람이 경선 불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음. 팀 내 스스로 우리 질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경선 불복 이야기는 굉장히 나쁜 뉘앙스를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거 네거티브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비호감도 1위가 돼 버렸어요. 이낙연 후보님이. 맞아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10년 동안 비호감도 1위를 늘 1등을 해오시던 안철수 후보를 일찌감치 제쳐버리시고 근데 덩달아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도 높아졌어요. 이거는 원팀 정신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나쁜 역할을 했다. 저는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고요. 낙연이 형님이. 예.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소장님한테 좀 질문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폭락하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반문재인 전선이라는 대표주자다라는 측면과 최근에는 이준석이 싸워주니까 억지로 버틴다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토론회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을 이겼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제3자들이 볼 때는 뭔가 이제 당대표를 좀 제압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는 그 의원들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힘이 좀 더 실어주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경선 룰 가지고 송영길 대표하고 부딪혔다. 네. 그렇게 해서 송 대표를 이겼다. 네. 그 의미가 좀 그러면은 다르죠. 이제 이재명이 공격당하겠죠. 뭐 당대표의 길을 눌렀다. 누가 그렇게 보도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에 이렇게 편향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당 대표라는 게 심판위원장인 셈이거든. 그치. 이 네. 심판장의 말을 안 듣고 심판장한테 개겼다는 게 좋은 기사로 나왔다. 네. 기운이 세다 이렇게 나 참 언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당이 이 경선을 한 달 연기한 게 굉장히 나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거티브 심해지고 뭔가 또 이 관심도도 떨어지고 루즈해지고 이런 느낌들이 계속 좀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거티브는 확실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 달 기간이 연장되는 속에서 네거티브가 한 달 더- 동안 네거티브만 더 늘어난 것 네거티브가 같아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또 한 달 더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 달 사이에 지금 또 이낙연 대표가 또 그 진영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네. 지금 뭐 하도 이재명이 네거티브 안 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재명의 우호적인 건 맞죠 사실. 예. 또 본인에게 비판적인 유튜브를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재명이 여전히 네거티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참 비열한 짓입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이재명 씨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네거티브하지 마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들을 거 말 안 같아요? 들을 거잖아요. 뭐 말을 왜 들어요? 그걸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보는 사람이 많긴 많아요. 조회수가 막 몇십만 나오지만은 네. 유권자는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거 언로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네. 보면은 언론은 아니지만 언로가 열려진 건데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아니, 되게 캠프가 민감하더라고요 지금. 애초에 근데 왜곡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들에 현혹돼서 그런 것들 가지고 TV 토론까지 나가서 질문하고 한 쪽이 누굽니까? 뭐 낙연이 그런 형이 말 이제 하면 안 똥파리들 말 듣고 가가지고 아이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얘기 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재명 지사가 좀 앞질러 가고 있는 양상이고 윤석열은 빠지고 있고 역시 낙연이 형도 빠지고 있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이낙연 캠프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은 야 우리가 너무 네거티브를 하니까 좀 주춤하구나. 우리가 원래 7말 8초 골든 크로스를 기대했는데 그게 그쵸. 안 된 것도 네. 너무 이제 우리가 대안보다는 지나친 공격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내부 성찰이 나올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 여기 이제 4.0 기본소득 논쟁하자 나왔는데 네네. 저는 그게 처음에 저기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음. 그래서 앞에 전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네. 박진영 부대변인이. 그래서 앞에를 좀 봤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한번 좀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보자. 저는 도입 부분은 그렇게 읽었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초조함을 약간 더 센 어떤 갈등 형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저기 낙연이 형 캠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네. 두 분의 어떤 그런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네. 오늘 조선일보가 이걸 또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18%대, 네. ARS 조사에서는 30%대. 그러니까 ARS는 KSOI고요. 네네. 전화 면접 같은 경우 KBS, 한국리서치.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1, 2위가 바뀐 건 말할 것도 없고 네네. 30%일 때는 1등이겠죠. 근데 18% 나왔을 때는 2등.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ARS와 전화 면접의 차이가 매우 극명해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요게 옳을까요? 지금 예. 그 KBS 한국 리서치는 광복절 기념 특집으로 해서 이제 일요일 날 보도가 됐어요. 네네. 8월 응답률 21.3% 가상번호 면접 조사였는데 네. 요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에서도 이기고 양자에서도 다 앞서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TBS가 이제 월요일 날 정기 조사 발표를 하니까 근데 KSOI KSOI 랑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예, 여기랑 했고 제가 여기 전 대표이기도 하고 소장이기도 해서 이 회사를 잘 아는데 요때 보니까 문제가 그 최재형 후보가 보기문항에 빠졌었더라고요. 네? 최재형 후보를 보기 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재형 후보가 아무리 지지율이 빠졌다고 그래도 한 4%는 나오거든요. 이 다자구도에서. 왜 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가 윤석열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전주에 KSI 조사가 24.4, 28.4, 28.3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다자구돼서 아주 딱 붙어 있는 조사가 나왔었거든요. 소수점 차이였어요. 네네, 0.1%포인트 차이였었고, 그리고 반등할 전혀 어떤 모멘텀이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30.6으로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최재형 후보를 보기문항에서 빠뜨린 거예요. 아니 이거 그건 야치 회사 아닙니까? 마음대로예요 원래? 아니 근데 이게 보기문항이 이게 그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요. 여당 후보 6명이면 야당 후보도 6명으로 맞추고 네. 순위도 예전에 그 한길리서치가 그 순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1, 2 후보만 한다. 그래서 당별로 1, 2 후보만 넣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자기네들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갖고 하는데 이 KSI는 지금 이 다자구도에서 보기를 계속 자기 멋대로 넣었다 뺐다 막 이래요. 지난번에는 정세균 후보를 또 뺐다가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를 뺐는데 이건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예요. 야 이거 뭐야? 아니 최재형을 왜 빼? 그러니까요. 최재형이 빠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요 밑에다 쬐끄맣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보기는 뭐 추위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걸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기문항을 그때그때마다 자기들 판단해서 빼거나 이러면은 이거 자체가 약간 조작을 한다라는 걸로 익혀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예컨대 이제 최재형이 나 정말 대선 후보 안 한다. 네네. 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뭐 그랬다든지 네네.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또 무슨 경선 과정을 거쳐서 그쵸. 속가졌다든지 네.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빼 지금? 그러니까요. 최재형이를. 거기가 빠지니까 그 지지층이 그대로 윤석열로 넘어간 거예요. 후보가 저기 보기문항에서 아이고, 없으니까. 세상에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지금 ARS에서도 거의 붙어 있는 조사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ARS 조사를 믿기 쉽지 않네요. 이렇게 야로를 피운 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일단은 볼 때는 연구원들, 담당자들, 실무자들의 실수로 지금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데 아 이걸 실수합니까? 이걸 실수하면 그 회사가 아니,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김용민이가 거예요. 조사했다면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민이가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뭐 교회 가서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집에서 똥도 싸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직업이 이거인 양반들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이건 뭐 진짜 그렇죠. 그리고 심각한 직업 윤리의 하자가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리고 이게 계속 매주 하는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항 자체를 건드리면 안 돼요. 매주 하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번 조사에서 최재형이 빵 프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주에는 보기 문항에 넣었었어요. 그래서 6.1%가 나왔단 아, 말이에요. 6.1에서 뺄 이유는 없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좀 회사에다가 물어봐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뺐냐 언론 측에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 캠프 측에서도 최재형 후보가 이걸 먼저 발견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줘보십시오. 그 파일을 주시면 제가 최재형 캠프에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주말 그 직전에 최재형 중도 사태설이 좀 언론에 그렇죠, 보도가 그렇죠, 됐었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죠. 뭐 저기 즉각도 부인했어요. 맞아요. 그 캠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니라고. 최재형 중도 사태설 이런 거는 최재형이 사퇴함으로 덕을 보는 캠프 관련 평소에 언론사를 관리 잘한 사람이 네. 만들어낸 기사라고 봐야지. 그렇죠. 거기서도 내부에서 그렇게 좀 추론을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뭐 요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추측은 네.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그 추측 갖고 이렇게 문항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 이 국면에서는 전화 면접조사에 좀 더 가중치를 둘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것 없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SBS랑 조사 나온 거 보면 또 이재명 후보가 다 또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진짜 헷갈리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네. 논점은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뭐 그런 이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간 건데. 그러니까 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시리에 젖지 말아라.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죠, 뭐 사실은. 예,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아니 지금 보수 세력들과 국민의힘의 이제 신주류들도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예요. 끝까지 윤석열로 가야 돼? 갈 수 있어? 윤석열이 이길 수 있어? 중간에 그러면 윤석열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이 당분간 지속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윤석열이 좀 치고 올라가든지 폭망을 하든지. 그렇죠. 빨리 폭망을 해서 지지자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참 아주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현재 판세는 뭐 이 정도로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낙연 캠프의 네거티브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뭐 지난주에 신경민 의원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방송인 출신으로서 또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이명박 정권에 맞서가지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애쓴 분인데 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갖춰라. 자신이 욕을 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우리가 승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선 불복까지 시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과 이낙연 캠프의 상황이 좀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 같아요. 우리 저 경민이 형도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민석이 형한테 밀렸어. 김민석. 네, 경선에서 네, 졌는데 네. 경선이 시작되면서부터 김민석 후보의 과거의 행정 문제를 가지고 경선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 강하게, 그랬었어요? 예, 강하게 오. 이제 2002년도 때 이를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를 했죠. 음. 했는데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의원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민석 의원이 그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사과를 했었고 이후에 또 뭐 아유,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예, 겪었으니까. 당에서 또 꾸준히 적당히 활동도 이제 뭐. 했기 때문에 몇 번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재척되어서 출마를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영원히 출마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경민이 형은 왜 떨어졌어요? 신경민 의원님요. 예. 조직 관리가 조금 못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조직 관리를 못했다. 스타일이 네. 좀 귀족 스타일 정치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런,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하셔서. 엘리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외 인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 올인 전략인 거예요 지금. 이낙연 후보한테 올인하겠다 그런 취지로서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표현까지 좀 많이 쓰시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온, 그 신경민 포함해서 윤영찬, 네. 양기대 뭐 하여간 전부 언론인 출신들인데 상대적으로 뭐 양기대 의원은 그렇게 뭐 또 센 발언 잘 안 하셨거든요. 그렇지. 예, 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예. 네. 제보 하여간 참 지금 이런 스탠스가 계속된다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낙연 캠프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문건이 오늘 저한테 입수가 됐습니다. 근데 참 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대꾸를 좀 해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낙연이 형 캠프에서 네. 낙연이 형 캠프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추정이 됩니다.
김용민 PD는 경기도 홍보방송 경기호황쇼에 출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김용민의 경우 별도 경기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경기호황쇼라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거기 저 경기도의 그 홍보 담당하는 팀장이 사회를 보시고 하는 방송인데 2019년 2월에 시작돼서 182회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김용민이가 출연한 횟수가 단 4회. 네, 이게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최근 출연 시점은 작년 9월입니다. 1년이 다 돼가요. 뭐 진행자도 아니고. 네, 그렇죠. 진행자쯤이면 제가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경기방송? 경기방송 작년 3월에 없어진 그 방송? 그건 또 경기방송은 경기도하고 완전히 무관해요. 경기 이것만- 일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신문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기방송? 신문사도 아니고 그냥 저 민간 방송 사업자인데 망했잖아요. 근데 저기 굉장히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에요. 아, 그 경기방송에 출연한 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망할 때 지금은 뭐 존재하지도 않으니 뭐 출연할 리도 없고. 두 번째 이낙연 캠프 쪽에서 만든 걸로 추정된 그 문건에서 보면은 김용민이가 경기도청의 다른 홍보 방송에도 자주 출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출연 횟수는 추가 조사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건에. 아니 무슨 문건이 말이죠. 조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죠. 비난을 해도 해야 뭘 되는 거 대단한 아닙니까? 사건이라고. 참. 예. 아울러 또 상규에 어긋난 지원인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브계에서 김용민이가 출연한다는 게 과연 특혜인가? 그렇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참 명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1억 7천회가 넘는 조회수에다가 네. 50만 구독자를 가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입니다. 도정 홍보 유튜브 방송에서 마이크 잡는 게 과연 부당한 혜택인지 묻고 싶고요. 또 이낙연 캠프가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특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은 네. 나를 비방하는 페이퍼를 왜 만듭니까? 그렇죠. 내 영향력이 두려워서 이렇게 페이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래. 포섭을 했었어요. 야 여기에 이름이 나와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죠? 네. 조금은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은영 소장님 나왔습니까 이름이? 저는 안 나온 것 없어요, 없어, 같은데요. 없어. 네. 영향력이 두 분 제로예요. 없어, 두 분 저는. 없어. 아 많이 떨어지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낙연 캠프의 적대적인 사람들만 나왔어요. 예. 또 김용민이가 김용민 TV에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뚜렷하게 편향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여기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예요. 허위 사실, 거짓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 문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항의를 한다든지 혹은 소송까지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이낙연 씨가 대통령감으로 재질이 모자란다. 이런 걸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비판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무슨 지상파 방송이에요? 하여간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뚜렷하게 편향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김용민 비난 페이퍼를 만든다면은 그 자체로도 이낙연 씨가 대통령감 아님이 또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김용민의 경우 심한 막말과 혐오, 비하 등으로 인해서 지상파 방송 출연이 금지된 인물인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청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자, 지상파 방송 출연 금지 인물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한 김용민은 현재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YTN 라디오에 주 2회 각각 30분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도 김용민이가 출연 규칙에 위반돼서 금지당한 선례 사례가 없어요 지금. 안 불러서 그렇지 못 나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아니, 기초조사도 이렇게 엉망인데 캠프의 공보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맨날 모욕에다가 명예훼손에다 이런 비방이지. 아니 저는 사실 참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끔찍했던 게 뭐냐면은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무슨 일을 할까? 아마 정권 비판적인 언론이나 나부랭이에 대한 동향 파악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 이것만 보더라도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저기 부연동으로 진짜 들어가셔야 되겠네. 네? 부연동 계곡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부연동 계곡 들어가야지. 거기서 이제 계곡에다가 대가리 받고 살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캠프나
내부 아, 보고요? 진짜 저런 걸 만들어요? 만들긴 만드는데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만들죠. 이게 네. 이런 걸 다뤘다.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해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예, 아니면은 요거를 좀 우리가 더 설득과 홍보를 하자. 그래서 뭐 예. 출연을 하자. 이렇게 그 리포팅이 보통 작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뒤에서 이게 대놓고 뒷담화를 까는 요거는 약간 블랙리스트성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난 참. 아, 그리고 아 근데 느낌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기분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아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데는 무조건 이 캠프에서는 어떻게든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같이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런 제안이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제안이 온 가고 적도 있어요. 없고 예. 우리 특히 이동형 그 예. 열린 공감 TV도 지금 거론이 됐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언급을 안 했지요. 근데 이동형 씨도 열린 공감 TV도 기초 사실 자체가 다 틀린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 요거 리뷰 자체 모니터링도 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가 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낙연 공격하고 이재명 그렇게 투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예. 예를 들어서 김 PD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받은 게 없다 치지만 혹시나 그런 쪽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거나 또 경기도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아니 셀럽들을 참여시키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보고 그럼요. 또 영향력이 있으면 거기다 광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 아니, 진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황교익 선생 같은 네. 경우에 예. 경기도의 남북 그 평화 교류 행사에 많이 참여했대요. 그거 잘한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뭐 관광공사 사장감이다 싶어서 그렇게 임명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게 보훈이라고 한다면 보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저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한마디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걸로 이재명 지사가 도움을 얻었으면 얼마나 얻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유세 같이 했던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세우면은 그것도 보훈 인사. 그것도 보훈이지 아니 뭐.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뭐 모든 사람이 다 보훈 인사네요. 그렇지. 그런 이야기 이거 정치권에서 안 해야 될 불문율이야. 아니 제가 그것도 우리 봤을 때. 낙연이 형 말이에요. 전남도지사 할 때 말이야. 선거 캠프에 같이 있었던 특본이 이런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시켰더만 보니까 본인은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건 지난번에 경기도청에서 홍보비 얼마 썼느니 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치사한 이야기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영향력 구독자 50만을 지금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럼 뭐 저기 대통령 되면 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만 쭉 데리고 일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러면 이게 제야 언론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구독자 50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데. 예. 아니 솔직히 좀 낙연이 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비판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뭐 우리는 그렇다고 뭐 양심에 반하게 욕한 건 아니에요.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좀 100을 얘기할 거가 있으면 한 50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문건으로 이제 뭐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봐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요. 한번 뭐 인터뷰를 해보시죠. 초청을 오시라고.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저는 오직 이재명, 추미애 두 분만 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요. 홍준표는 어떻습니까? 주표요? 한번 부를 생각 없으세요? 주표형은 사실 아니 전에 황교안이 한번 나오겠다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뭐 황교안 정도면은 뭐 우리 방송 보고 황교안을 지지할 사람이 생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한번 불러서 네. 우리 궁금했던 건 다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발이었는데 가발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너무 미안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형 관련해서 얘기 많거든. 저기 사실은 황교안 형이 윤석열 봐줬다 이런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거든. 그래요? 거꾸로 됐다. 윤석열이- 윤석열이 황교안을 내가 봐줬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저기 어떻게 윤석열의 덕을 생각하냐? 입으셨나 이거 또 물어보려고 그랬었고요. 또 저기 황교안 형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맞아요. 갈 그렇지, 수도 있어요. 그 쓰는 있는 있었다. 거를 맞아요. 알고 있다. 네. 그건 뭐 본인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뭐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런 거 궁금하네요. 그런 거 진짜. 물어보려고 했지. 네. 근데 이제 그날 사실 진짜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김용민이 하면 일 가는 사람들이야. 김장환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측근들이 그렇게 뭐 반대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못 나오셨어요. 예, 그러나 참 아직도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아니, 뭐 황교안 형이. 이 당이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오셔도 나오겠다는 사고 자체는 그럼요. 훌륭하다고 보여지고. 그저 공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 양반이 참 멋있었어요. 괜찮았어. 그 발상을 가진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중에는 하도 주변에서 만류를 하니까 그 공보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황교안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한번 당신이 좀 부탁을 해봐라. 그렇게 내가 왜 부탁을 해? 부탁을까지는 없고 내가 왜 부탁을 해? 뭔데? 저도 올 가을에 이제 보수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하는 이념 관련되는 특강을 한 2개 정도 잡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예.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다투기도 하면서 다른 게 뭐가 그럼. 다른지 그렇게 또 아니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죽일 수도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소통해가는 과정을 또 만들어야 어떻게든 공존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에이, 정말 참. 보수 유튜브에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자, 근데 뭐 너무 저기 진주가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형님 너무 빛이 안 나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요. 일단 뭐 낙연이 형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네거티브를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네거티브에 맛을 들이셨어. 아니, 뭐 효과가 있고 뭐 조금이라도 지표가 호전되면은 할 만도 하겠다 싶은데 이게 계속 나빠지는데 여기에 지금 몰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낙연 후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다는 게 2달 동안 네거티브 해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박영선 시장 캠프 제가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관련자입니다만 생태탕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질 때 지더라도 거식이라도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계백장군처럼 하다 못해. 뭔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치. 정치인은. 정책이든지 어떤 박영선이가 비전이든지. 뭘 하려다가 못했다. 그렇죠. 그걸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그걸 전혀 못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낙연 후보가 주제 하나만 정해서 정책 의제나 공약 하나만 정해서 매일 그 이야기만 차라리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두고요 별 이야기 안 하셨어요. 남북 평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네, 맞아요. 인권, 민주주의 딱 3가지 4가지 이야기만 평생을 하신 거예요. 다만 똑같은 이야기 늘 하면 기자들도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장소 다른 곳에서 대상 다른 사람 바꿔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 자기 의제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저 정동영 형님 2007년에 네.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머리에 기억은 남는 게 없어요. 몽골 기병 기억나잖아요. 그 BBK 아니 몽골 기병 대통령 선거 때 몽골 기병 얘기는 그 2004년인가 그렇죠. 했었고 BBK만 기억나요, BBK만 BBK 만. 했죠. BBK. 아니 BBK 응징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저 이낙연 형한테는 이재명 응징밖에 없어요 아니 머릿속에. 그때 그 대선 후보가 정봉주고 대선 공약이 BBK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거티브로는 이기지 못해요. 아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낙연 캠프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캠프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일단은 지지가 어쨌든 반등을 다시 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40%대였다가 그냥 예.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올해 초에. 예. 그랬다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톤도 자기가 총리하셨을 때 톤으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었는데 왜 지지가 안 오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황하신 듯한 느낌이에요. 원래 걸 다 회복을 했는데 왜 지지가 더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공약 발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마세요. 계속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빨리 찾으셔갖고 마음을 울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연애랑 정치는 똑같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마음을 지금 못 잡고 겉돌고 있어요. 지지자들과. 제가 만든 그 공약 빌려드릴게요. 100만 청년 인턴제. 그렇죠. 그거 쓰십시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미쳤습니까? 이재명 까기도 바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전 또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캠프 내에서도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죠. 라고 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캠프는 흔들리고 그러니 이럴 때는 조직을 지금 유지하는 것이 조직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하고 기요하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정세균 후보 쪽이 지금 그런 맞아요. 서텐스 않습니까? 요건 안 얻어먹잖아요. 네, 맞아요. 둘이서 대리가 되는데 솔직히 이제 두 분 다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걸 지금까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세균 후보는 조금 달라진 게 집중을 해서 어떤 충청권에 대한 걸 계속 공약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력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는 조금 그 진위가 약간 전달이 되는 느낌인 반면에 이낙연 후보님은 아직 그게 좀 진위 전달이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 캠프 내부가 동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동요는 징후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예.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 강경파들 탈레반들의 목소리만 그렇게 되는 이렇게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낙연 캠프를 장악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일각에는 지금 정세현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제 요 포스트 요 상황이 끝났을 때 이제 자기가 뭐 아웃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까지 지금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 측과의 어떤 물밑 교류를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아, 세균이 형 네, 캠프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포스트를 준비하는 그런 그룹이 캠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세균이 형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안에 그 멤버들은 서로 네. 소통이 많이 되고 옛날부터 같이 좀 민주당 정치 현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서로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같네. 우리 전에 네. 박진영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세균이 형은 완주.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는 밑에서는 전혀.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세균이 형한테 드랍하시고 아무개 지지하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하면서 주입을 좀 시키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이제 이 캠프 안에서 병행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낙연 후보 캠프는 그거를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고, 왜 못하냐면 이 멤버들이 다 주류였거든요. 그렇지. 주류고 이 당 안에서 다 그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 지금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인정하기 싫어. 예, 똑같은 거예요. 그 노무현 맞아요. 현상을 인정하기 싫었던 네. 거하고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맞아요. 그게 인정이 돼야지 플랜 B를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을 뭐 지지한다. 또한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지만은 실상은 노무현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벌어졌던 그 반대파들, 기득권들, 그쵸. 그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형은 나는 완주한다. 네. 결선 가서 엎을 수 있다. 이러고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그쵸. 뿐더러 그래서 이재명 캠프 쪽하고 물밑에서 그렇죠. 교류를 하고 좀 있다. 친하게 예. 지내면서 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지 않는 근데 건가. 낙연이 형은 굉장히 사람이 보기와는 달리 드세고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뭐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자리에서 뭐 크게 혼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 네. 그 지난번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후보님이 이제 그 기자회견인가 뭔가를 바로 지금 하셔야 되는 시간이 앞에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네. 후보님이 막 이거 타이핑 치시면서 수정을 하고 계시더래요. 자기 그 읽어야 될 기자회견문을 막 수정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대선 후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캠프가 원활하게 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기가 어려워. 후보가 직접 이거 펜대 잡으시면은. 근데 그러신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저는 이낙연 낙연이 후보가 형이 근데 직접 이제, 이거를 수정하고 계시더래요. 이낙연 후보가 당의 사무총장 할 때 네. 밑에 일을 잠깐 같이 해봤었거든요. 아 예. 네. 괜찮았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그러니까 지냈고 그런 당무는 잘 하셨다고 특히 뭐 이제 꼼꼼하죠. 그렇죠. 아주 꼼꼼하고 이제 좀 그런 면도 있는데 좋은 점은 술을 좋아하신다는 장점은 있어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회식 같은 거 자주 하고 이제 회식 자리에서의 유머라든가 이런 뭐 재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면도 있다고. 네, 특히 네. 이제 그 여성 대변인들 대변인 하실 때 그 밑에서 이제 공보국에 있었던 여성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재밌다고 재미도 그렇게 있고. 얘기하시고 또 이제 총리실에서 총리하셨을 때 그 밑에서 이제 지원했던 그 인력들 얘기를 들어보면 글과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엄격하시고 이게 글자를 본인이 다 직접 다 수정을 하시대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다른 모습들이 있다 이런 콤마도 얘기가 찾아나요. 있더라고요. 콤마. 그러니까 콤마 하나 빠지면 예.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요. 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본인이 다 하셔야 된대요. 아이고 교열 대통령. 네. 조열 대통령. 멋집니다. 멋져요. 그래서 이낙연 캠프한테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그것까지 조사했어요. 어떤 각 거? 유튜브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 네. 혹은 뭐 우호적 네. 칭송 그리고 이낙연 발언 후보 횟수? 그렇지 이재명에 대한 뭐 비난 이재명에 대한 찬성 요걸 다 이렇게 구분해갖고. 숫자로 야 이거 우리 네. 김엄마 압도적 1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방금 우리 두 분 말씀 들으셨죠? 사무총장 때 뭐 저 술자리 가서 재밌는 얘기 해줬다 여성 당직자한테 뭐 잘해줬다 칭찬 1 넣어야 돼 칭찬 1 칭찬 1 넣어줘 맨날 우리 빵으로 나왔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칭찬 1 예. 넣어줘야 됩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낙엽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출처가 어딘가요? 뭐 이낙엽. 이낙엽 내가 지었는데 그냥 이름이 이낙엽이라서 이낙엽이라고 했지. 그게 제일 지금 큰 것 같아요. 이낙엽이. 근데 그래. 그게 데이트를 한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래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이낙연 이름이 착착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게 좀 히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 한번 이낙연. 그 부분은 사과를 하세요. 아이 그거 사과할까요? 그럼 칭송 1로 더 쳐주나? 칭송 갑자기 2개로. 이낙연 칭송 2로 이렇게 나오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